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변재준의 건강정보. 코너스톤 클리닉 변재준 박사가 전해드리는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재준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네, 어떤 주제로 얘기할까요?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예. 많이 이제 뭐 대부분 류마티스 하면 아하 그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잘못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렇죠. 예. 류마티스 관절염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병인지. 류마티스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에 생기는 병이죠. 예, 되게 여러 관절이 한꺼번에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로 잘 생기는 관절은 손마디 관절, 그다음에 손목이라든지 이런 작은 관절들이 이제 주로 침범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한 번 생겼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아주 만성적으로 오래가는 관절염이고요. 네. 관절에 아무래도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붓고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면 관절이 파괴되면서 변형이 오고 이런 병이고요. 의학적으로는 자가 면역성 질환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 자가 면역성 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군요. 설명이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관절이 아픈 거, 관절염이니까 관절이 아픈 게 이제 첫째 증상이죠. 예. 그래서 관절이 붓습니다. 그 다음에 열감이 나죠. 이렇게 만져보면 좀 뜨끈뜨끈하죠. 그 다음에 아프고요. 예. 그 다음에 가장 흔히 생기는 관절은 손가락 관절. 특히 이제 손가락, 우리 이제 열 손가락이 있죠, 사람들이. 그러면 네. 그 손가락에 각 손가락마다 두 개의 마디가 있어요. 이 엄지손가락을 빼놓고는 두 개의 마디가 손가락에 있죠. 아, 예. 예, 손가락이 손에 붙는 마디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두 개의 마디가 있는데, 예. 그 중에 첫 번째 마디에 잘 생기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이 손에 붙는 그 관절, 예, 손가락이 손에 붙는 그 관절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굽혀지는 그 네. 관절, 예, 거기 잘 생기고요. 그다음에 손목 관절에도 잘 생기고요. 예. 예, 이제 조금 이제 무릎 관절이나 발목 이런 데 생기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 관절, 특히 이 작은 관절에 많이 생기지만은 여러 관절에 생기고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아프고 오랫동안 아프고 아하. 예, 또 붓고 열이 나고 예,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아침에 일어나면요 관절이 뻣뻣하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 계시죠? 예. 네. 뭐 단순히 뻣뻣하기만 하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없죠.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으로서 이제 오는 그 관절이 뻣뻣한 증상은요. 네. 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관절에 통증이 있고 붓는 거 말고도 관절이 뻣뻣하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인데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손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잠시 안 움직이다 마는 게 아니라 한 30분, 1시간 이상씩 오랫동안 뻣뻣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낮이 되면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다른 증상들도 있나요? 다른 증상들은 이제 류마티스 결절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건 뭐냐면 피부 밑에 이렇게 동전같이 살이 딱딱하게 이렇게 뭉쳐집니다. 그래서 무슨 팥죽에 들어있는 동그란 알맹이처럼 이렇게 이제 만져지는 그런 덩어리가 피부 밑에 만져지는 수가 있는데 이것을 류마티스 결절이라고 하고요. 가장 잘 생기는 부분은 어디냐면 팔꿈치에 가장 잘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팔꿈치에 뭐 이렇게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이제 그 이외에도 전신적인 증상으로는 몸이 피곤하다, 체중이 줄어든다, 열이 난다, 그냥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전반적인 증상이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예. 그 왜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자가 면역성 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어려운 네. 말입니다, 사실은.
뭐죠? 자가 면역성. 자가 면역성 질환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선 면역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그런 물질이 발생하거나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이 이것을 제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반응을 보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는 것은 이 면역 계통에 두 가지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쉽게 말하면은 하나는 이 몸에 필요 없거나 해로운 물질에 대해서만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몸에 필요하거나 이로운 물질에 대해서도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그걸 배척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런 다시 말하면은 전쟁터에서 말하면 예를 들면은 아군 우리 편인데도 불구하고 적군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총을 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자가 면역성 질환의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면역 반응이 불필요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조금만 반응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적군 병사가 딱 한 사람 보병이 총을 갖고 오는데 우리 측에서는 100대의 탱크가 나가서 대포를 100번을 쐈다. 네. 이렇게 되면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반응을 하는 바람에 그러네요. 예, 적 한 사람은 잡았을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산청 강토가 다 부서지게 되죠. 예. 그렇게 이제 자가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관절에 이게 뭐 별로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나도 되는데 괜히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불필요하게 또 많이 일어나는 이런 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네. 뭐 원리를 좀 쉽게 설명했다고 할까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네. 예. 이 어떤 사람은 잘 걸리는지요? 류마티스 관절염 남자한테는 잘 안 생기지 않습니까? 아마 주변에서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분들에게서 많이 생기고요. 대개 나이로 보면 대개 이제 40세 이후에 40세에서 한 60세 사이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설거지 많이 해서 그런가요? 그 몸을 이 관절을 쓰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없는데 네. 아무튼 여성분들 40세 이후에 많이 생기고 또 가족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 또 잘 생기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만병의 근원이지만 흡연이 담배를 피시는 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잘 걸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담배 피는 거 별로 몸에 좋지 않습니다. 예. 곳곳에. 자,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이제 검사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혈액 검사 같은 거로 되나요? 있습니다. 검사가 있는데 검사로 100% 확진하거나 또는 100%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 이제 이게 일종의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그 지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어렵게 말씀드리면 뭐 ESR이라는 검사가 있고 CRP라는 검사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피 검사를 하면 이런 검사들이 양성으로 나오고 수치가 높게 나오고 이러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몸에 무슨 염증 반응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류마티스 인자라는 게 있어요. 류마티스 인자라고 해가지고 그 이름 붙여진 그런 화학 물질이 있는데 혈액 중에서 이런 것들이 또 검출되기도 하죠.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 그다음에 ESR, CRP 뭐 이런 검사들 또 어렵게 불리는 뭐 다른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검출이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검사가 양성으로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다만 확률이 높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내리시나요? 진단은 이제 환자가 일단 증상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일단 이거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이제 의심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진찰 소견들을 다 이제 종합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검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각각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예를 들면 관절이 뭐 팔목 관절이 아프면 1점, 뭐 대칭적으로 아프면 또 1점을 주고 또 검사에서 또 무슨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뭐 또 거기에 1점을 주고 이렇게 예. 쭉 여러 가지 그 현상들에 대해서 증상이나 검사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립니다. 그렇군요. 네.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치료가 사실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가장 많이 치료 방법이 가장 많이 발전한 병
치료 방법이 가장 많이 발전한 병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예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 다 아스피린 썼습니다. 아주 아스피린을 굉장히 많은 양을 써가지고 염증을 가라앉혔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항염증 약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모트린, 에드빌 이런 약들 이제 썼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물론 요즘에도 이런 약들이 통증이나 염증을 가라앉게 하는데 다 필요하고 쓰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특히 이런 약들과 함께 이 영어로 좀 어렵습니다만 DMARD,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oid Drug. 그래서 이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행을 억제하고 역전시킬 수 있는 네. 다시 말하면 근본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개발돼서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제 통증 생기면 뭐 저기 아리조나 같은데 좀 뜨거운 지방에 가면은 통증이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글쎄요. 그 관절염이 있을 때 거기에 뜨거운 찜질을 하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논리군요. 예. 네. 자, 오늘 변재준의 건강정보 함께 하셨습니다. 루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다시 내용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han국.com으로 들어오셔서 초기 화면에서 변재준의 건강정보를 클릭하시면 다시 내용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코너스톤 클리닉 진료부장이신 가정의 변재준 박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